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분석해드리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중국 주제죠. 중국의 은행이 연쇄 도산 신호탄을 올린 것 같습니다. 경제 붕괴가 시작되나? 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과거 한 20년 전에 IMF 사태가 우리나라를 휩쓸고 하던데 은행들 여러분들 주위에 있던 은행들 막 사라지고 하던 거 기억나시죠? 저도 우리 동네에 있던 그 동남은행이라고 하는 은행 사라졌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수많은 은행들 이름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조흥은행, 또 한일은행, 제일은행, 이런 은행들이 여러 가지로 합병되고 또 구조조정되고 합치고 재편성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이름들은 많이 다르죠. 물론 이 중에서 이제 계속 새를 불려나가는 은행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은행들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구조에 심각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 미국의 제재와는 별개로 은행이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올해 중국은 플러스 경제 성장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특히 유럽의 여러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는데 우리는 오히려 플러스다 라고 하면서 정말 대단한 이 홍보 자화자찬을 했죠. 자, 이강 인민은행장이 신화통신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중국 경제는 올해 2분기 세계에서 유일하게 3.2% 흑자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는 플러스 성장을 이룰 것이다. 중국이 세계 유일의 흑자 경제 성장을 달성한 것은 당국의 효과적인 방역과 통제 덕분이며, 현재 중앙은행은 고용과 중소기업의 운영 압박 등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어려움에 주목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중앙은행이 기업 지원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고안된 여러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보장할 것이며, 통화 공급과 총체적 금융이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높은 비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조업과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 대출도 가능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2% 흑자했대요, 2분기에.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이 세 달 동안 전 세계는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경제가 내리꽂는데 중국만 3.2% 흑자 성장을 기록했다. 이거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중국은 내수 경제도 있지만 정말 중국 경제를 떠받드는 것은 세계의 생산 공장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물건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파느냐, 여기에 중국의 사활이 걸려 있는데, 그 물건을 사줄 나라들이 지금 경제가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은 3.2% 흑자 성장을 할까요? 그 말은 중국 당국이 그만큼 양적 완화를 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다, 그래서 한 800조 원 풀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800조 원이 생산시설 또는 이 R&D라든지 이런 경제에 선순환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재투자가 된 게 아니고 지금 부동산 버블로 나타나고 있어요. 경제는 폭망인데 오히려 부동산 더 버블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돈이 들어가고 있다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거는 또 이제 이 이강은행장이 시토를 해요. 자, 중소기업의 운영 압박 그리고 고용 이런 것들이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어려움이다. 이게 일부 어려움이겠습니까? 중소기업하고 또 고용 제대로 안 된 실업률 이런 게 일부 어려움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반기에 통화 공급을 더 현저하게 높은 비율로 해가지고 이 은행들이 이 중소기업들에게 대규모로 장기 저리 대출을 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기 800조 원 풀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금 풀겠다 라는 것입니다. 왜? 지표상 흑자 성장이 이루어서 전 세계 유일의 흑자 국가가 돼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잘 나간다는데 희한하게도 시진핑 총서기까지 나서서 N-1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N-1 이게 뭐냐? 우리 이제 어디 식당 가서 밥 먹고 이러면은 야 N분의 1 하자, 더치페이 N분의 1, 그 N-1인데 예를 들어서 4명이 가서 식사를 하면 4명 4인분 시키지 말고 -1 3인분만 시켜. 10명이 가면 9명분만 시키고 9인분만 시키고, 이렇게 일행이 있으면 하여튼 한 명은 분은 적게 시켜서 좀 아껴라. 왜? 너무 많은 이 식자재들이 쓰레기로 들어간다. 아껴야 된다 지금 이겁니다. 자,
8월 11일 날 펑파이 뉴스 등 중국 언론들이 이렇게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시진핑이 당국의 입법, 관리감독, 선전선동 등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음식 낭비를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시진핑은 중국은 식량 생산이 매년 풍족하지만 식량 안보 위기의식은 여전하며 올해 바이러스 영향까지 있어서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라면서 이 같은 지시를 하달했다. 시진핑은 지난달 중국 지린성 옥수수 농장을 시찰했고 후춘화는 지방 고위 관리들에게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하는 등 최근 식량 문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N-1 운동을 벌이며 음식 주문 시에 인원수보다 적게 소량의 음식만 주문하고 낭비를 막자며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에 나섰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시진핑 총석이 그리고 후춘화 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막 신경 아껴야 돼 이러니까 이제 또 공무원들이 야 그럼 또 무슨 아이디어 낼까 해가지고 이제 N-1 운동을 지금 전개를 하는 겁니다. 자, 시진핑 총석의 말 참 의미심장하죠. 우리 중국은 식량 생산이 매년 풍족하지만 우리는 풍족한 나라야. 그렇지만 올해 여러 가지 문제가 코로나 문제 같은 게 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 뭐 그냥 조심만 하면 될 상황인가요? 아니겠죠. 자, 이렇게 경제는 3.2%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장했어요. 식량은 우리는 풍족하게 생산해요. 그렇지만 좀 조심해요. 이렇게 하면서 모든 세부 지표는 최악인데 사실은 국가 발표 통계는 최상인 이런 나라가 바로 중국이 아니냐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중국은 지금 사상 최대의 실업률입니다. 6%. 우리 대한민국 지금 경기 안 좋고 주변에 실업자 넘쳐나고 이런데 우리의 실업률은 4%죠. 물론 우리 실업률도 사실은 통계 굉장히 많이 조작됐다. 또 이게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는 4%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중국은 6%입니다. 우리보다 1.5배가 더 높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국 당국이 발표한 실업률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죠. 우리도 사실 우리 실업률 믿을 수 없는데 중국 이거는 더 못 믿겠죠. 그런데도 6%예요. 그리고 사상 최대의 부채율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 중국 기업 부채율이 국가 GDP 대비 161%입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로는 통계 수치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아마 상태가 아주 안 좋겠죠. 지금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까 2018년에 기업 부채, 그러니까 미국하고 경제전쟁이 완전히 그냥 세게 붙기 시작할 때 그때 161%였는데 GDP 대비. 근데 지금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근데 몰라요. 아무도 발표 안 하니까. 자, 그리고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86%는 뭐냐? 중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식료품인 돼지고기 가격이 86%가 전년 동기 대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고기 가격을 포함해서 모든 식료품은 14%가 전년 동기 대비 올랐습니다. 14%가 올랐어요. 우리가 입고 자고 먹고 이게 의식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식주 중에서 이 식 비율이 무려 14%가 올랐다. 그럼 중국인의 소득이 14%가 올랐을까요? 안 올랐으면은 그들의 소득은 감소한 것이죠. 자, 공산품 수출은 급감합니다. 중국은 많은 이 공산품을 생산해가지고 그것이 자동차든 또는 그것이 가전제품이든 뭔가를 계속 지금 수출을 합니다. 의류든 우리 주변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수출해서 세계의 공장으로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이 공산품 수출이 급감을 해서 마이너스 30%예요. 30%가 작년 동기 대비 수출이 줄은 겁니다. 그런데 GDP는 3.2%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또 수출 총액은 또 늘었습니다. 그건 뭐냐? 공산품 수출은 줄었는데 자원 수출을 많이 늘린 겁니다. 일단 수출 지표 맞춰 해가지고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싼 값이라도 지표를 맞춰야 되니까 수출을 했겠죠. 자,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통계 좀 믿으라 해. 이제 이런 거죠. 우리도 지금 이 정부가 처음에 이제 통계청장을 임명을 했다가 그 통계청장이 입맛에 맞는 그런 통계를 내놓지 않고 너무나 객관적인 통계를 내놓는 것 같아서 이 정권 초기에 통계청장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통계 믿을 거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꿨으니까 야 왜 통계 똑바로 못해? 통계 제일 전문가인데 바꿔버리고 너 지금 임명하는 이 이유 알지? 통계 제대로 맞춰봐 해가지고 지금 맞춤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빚잔치 하며 버티던 중국 경제가 이제 드디어 연쇄 붕괴의 신호탄이 올라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은행이에요. 일단 보겠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이 지방은행인 바오샹은행의 파산 신청을 승인하고 남은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6일 밝혔다. 당국은 바오샹은행의 방만한 자금 운용으로 신용 위험이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바오샹은행의 국가 직접 관리를 선언하고 사실상 국유화 조치를 했다. 바오샹은행은 내몽골 지역의 지방은행으로 지난해 5월 국가 관리 선언 당시 467만 명의 개인 고객과 6만 3,600개의 거래 기업을 보유했으며 자산 5,560억 위안, 우리 돈으로 95조 원 가운데 2,900억 위안, 즉 50조 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느 정도 되는 그 은행인가? 이건 일단 중앙은행은 아닙니다. 내몽골 자치주에 있는 지방은행이에요. 자,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은행인 신한은행의 총자산 제가 오늘 조사를 해보니까 495조 원.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그 하나은행의 총자산이 제가 오늘 또 조사를 해보니까 450조 원. 그러면 이거는 그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보다 한 5분의 1, 4.5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우리도 지방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저는 부산 양산 출신이니까 부산은행 통장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부산은행이 지방은행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그 부산은행의 총자산 오늘 조사해 보니까 53조 원. 그러니까 부산은행의 한 1.8배 정도 되는 그런 은행이에요. 이거 파산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부산은행 파산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이 피해가 막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작년에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해서 국유화 조치를 했는데 그러고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파산해버린 겁니다. 중국은 은행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집어넣고 그걸 기업에다 뿌리고 하는데 50조 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 총자산은 95조 원인데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돈과 빌려준 돈 다 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려준 돈 대부분이 지금 부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중국 경제는 썩고 있다. 그럼 이게 이제 끝이냐? 아니죠. 이제 저는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이 또 중국의 중앙은행, 규모가 큰 중앙은행 3개를 지금 제재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외부 요인, 그리고 중국 자신들이 그동안 스스로 자초한 썩게 만든 내부 요인, 이게 합해져서 아마 더 극심한 도미노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방은행 하나 망한 것이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왜냐? 중국은 이런 구조 아닙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이제 해서 지방은행 또는 시중은행에 돈을 줍니다. 돈을 줘서 왜 정부가 지금 양적 완화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통계 수치를 조작을 해야 되니까 일단 계속 경제 성장을 유지하도록 통계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찍어서 시중은행에 줍니다. 그리고는 금리 싸게 해가지고 기업에 줘. 정책적으로 무슨 뭐 우리나라도 뭐 은행에 뭐 품목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서 기업에다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실 대출 막 하죠. 그래서 기업들을 대량 생산, 과잉 생산하도록 만듭니다. 팔리지 않아도 생산 일단 해요. 그래야 중국의 통계가 올라가니까. 팔리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일단 생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생산은 많이 했는데 판매가 되지 않으면 이자를 갚을 수가 없고 원금을 갚을 수가 없죠. 이제 이게 도미노가 돼서 기업들 무너지면 나중에 은행이 무너지고, 은행이 무너지면 이제 국가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자, 중국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은 현재 259.3%입니다. 기업 부채 증가 폭이 가장 컸는데 2008년 96.3%였던 것이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161%까지 증가했다. 그러니까 불과 10년 만에 2배로 GDP 대비 기준으로 2배로 상승을 했는데, 이때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전체 국가 GDP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그런데 그 비율이 다시 2배로 상승했으니까 실제로 중국 기업들의 부채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퍼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도미노처럼 다시 역류가 은행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과잉 생산으로 유지되던 중국의 체제죠. 수급부터 시장까지 모두 심각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중국은 이제 이런 순환골이죠. 자원 수급을 일단 싸게 하고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고 대량 판매를 하자.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서 지표를 좋게 만들고 계속 이제 선순환골을 해서 고용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러면서 소득을 끌어올리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이야기죠. 자원 수급을 싸게 하기 위해서 중국은 대량 생산을 위해서 천연 자원을 대량 조달하기로 하죠. 그렇기 위해서 남중국해 그리고 아프리카 일대의 자원을 선점하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는 어떠냐? 남중국해 남해 구단선 설정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원들 다 그냥 쑥쑥 땡겨 오려고 했는데 못하게 돼 있죠. 지금 미국이 항해의 자유작전 해서 남중국해 자원 못 가져가요. 남중국해 그 해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석유 자원이 있다고 하는데 못 가져가죠. 그리고 1대1로 해서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완전히 그냥 돈을 뿌렸는데 그 중에서 많은 국가가 돈을 못 갚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못 갚겠다 소리는 대놓고 하지 않다더라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지금 회수가 제대로 안 돼요. 악성 부채가 쌓이죠.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고용 유지를 위해서 과잉 생산 정책을 이제 합니다. 왜?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결국 고용이 늘어나야 되죠. 그 고용 유지를 위해서 생산을 또 많이 합니다. 고용 유지를 해야 월급을 줘서 소득을 올리니까.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서 과잉 생산을 위해서 각종 지표를 뻥튀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어떠냐? 악성 부채가 급증하죠. 그리고 실제로는 실업률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은폐를 하고 있죠. 대량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세계 시장을 장악해야 되죠. 장악했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통한 영향력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미국과의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중국 공산품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EPN 경제번영 네트워크 미국이 만들어서 이제 중국과의 디커플링 중국과 관계 끊어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또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기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한국에게도 참여하라고 해요. 이 중국과의 관계 끊기에 우리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망설이고 있는 국가도 있을 것이고 우리 EPN 참여할게 하는 국가도 지금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는 중국에 가 있는 기업들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걸 지금 독려합니다. 이 국가들이. 만약에 본국으로 못 돌아가겠으면 다른 제3국가로 가세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데로 가세요. 베트남 이런 데로 가세요라는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 그런 기업들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게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이 양산, 부산의 바로 옆 도시가 마산 아닙니까? 마산 정말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도시였죠. 그런데 마산에 수출 자유 지역이 있었어요. 수출 자유 공단. 그래서 일본에서 또 외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 기업들이 다 떠나고 마산 경제는 완전 치명상을 입었죠. 창원 예전에 마산한테 비교가 되는 도시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창원이 마산을 그냥 사실은 먹었다라고 마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이제 나가면은 쇠락하는 도시, 쇠락하는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판 양적 완화로 돌려막기 하는 중국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날아온 청천벽력입니다. 싱하이민 중앙 중국 대사가 6월 10일 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바이러스 사태로 꺼진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48조 6천억 위안을 집행하는 중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한국도 한 800조 원 되죠. 그러니까 중국에 계속 투자하세요. 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8월 10일 날 스티브 미누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미국 회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 기업은 미 증시에서 퇴출될 것이며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관련 공고안을 곧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까지 위기기간을 주는데 내년부터는 집행한다.
그러니까 올해 회계장부 똑바로 작성하지 않으면 내년에 딱 검사해서 다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 증시에서 퇴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자들 다 떠나겠죠. 박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 요인, 내부의 썩은 요인과 외부의 이 반중 감정 이런 것들이 복합돼 가지고 지금 중국은 난파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판에 상황 판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판 안 보입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이 국제 정치라는 것은 우리 정치학에서 정치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그 시장 경제 외에 정치력이 가미된 경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냥 시장 경제로 해석이 안 되는 건 또 정치 경제예요. 그 정치 경제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그거 파악이 안 되냐 이거예요. 자, KBS 특파원이 8월 12일 날 아마 여러분들 네이버 메인에 떠 있는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KBS 구독 신청해 오신 분들은 이게 이제 메인에 떴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뭐 중국에 대해서 거의 뭐 칭송하는 황제 대하듯이 하는 그런 기사인 것 같은데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강도도 점점 세지는 경향이다. 중국도 맞대응 중 참고 또 참는 모양새다. 중국의 인내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학자들은 11월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오는 싸움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편이 중국 국익에 더 낫다고 조언한다. 일부는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다고 평가한다. 중국의 인내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중국은 지금 양반이라서 참고 있다. 미국은 깡패라서 저러고 있는데 중국은 정말 양반이다. 야, 내가 옆에서 보니까 중국 정말 대단한 양반이야. 라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 미국 저 따위가 아무리 해봐야 중국 무시하면 끝이야. 라는 거 아닙니까? 야, 이 KBS 특파원 좀 뭐 누군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황당합니다. 그런데 보수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경제지죠. 조선비즈 이렇게 보도합니다. 미국이 제재한 텐센트 매출의 96%는 중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고 경영자 마화탕은 중국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텐센트에 유리해서 미국 제재는 실효성이 크게 없고 텐센트 사업 전망은 밝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텐센트 투자하라. 아니 조선비즈 와 참 황당합니다. 자, 이런 멘트들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침몰하는 CCP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몽에 속지 말고 빨리 탈출해야 돼요. 지금 이 배의 함수 선수가 지금 물속으로 쑥 다 들어가지고 지금 뭐 꼬랑지 프로펠러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뭐 여기에 우리 한국 국민들 저 돈의 뭐 매달 지금 막 정말 뼈가 쑤시도록 아픈 만큼 떼가는 이 국민연금 나중에 주기나 줄까 정말 걱정입니다. 저한테 돌려줄지. 그런데 8,500억이나 텐센트에 투자해놓고 막 이런 데 지금 난파선에 타고 있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 중국은 큰 산 우린 작은 산 이렇게 초화유람선 절대 침몰하지 않는 초화유람선 타고 있다가 이쪽으로 탁 건너뛰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또 침몰할 게 눈에 보이는데 정신 차립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